민서야, 우리 새집 이사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토요일에 크루즈 타고 가면서 같이 이야기하자. 그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토요일, 크루즈, 새집. 그들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를 다시 가족으로 부르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좋아, 갈게.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김민서, 32살 8년 전까지는 그 집안의 막내딸이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늘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챙겼다. 오빠 김준혁은 늘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나는 그냥 조용히 뒤에 서 있는 아이였다.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도,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칭찬은 늘 오빠에게 먼저 갔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그러나 그날, 내가 24이었던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났다. 은행 빚이 수십억이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부모님은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다. 나는 그때 막 사회에 나와 월급이 얼마 안 됐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카드 대출을 받고 월급의 대부분을 집에 보냈다. 오빠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예비 신부 쪽에서 가족 사정이 안 좋으면 결혼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오빠는 나를 선택했다. 어느 날 밤 부모님과 오빠가 나를 따로 불렀다. 민서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내가 대학 다닐 때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야. 내 유학 꿈 때문에 회사에 무리하게 투자했었어. 나는 얼어붙었다. 유학. 나는 유학을 간 적도 꿈꾼 적도 없었다. 아버지는 늘 준혁이처럼 안정적인 길을 가라고만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내가 돈을 펑펑 썼다고. 내가 가족을 망쳤다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내쳤다. 너는 이제 독립해서 살아. 우리가 준혁이 결혼 도와줘야 해. 너도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날 나는 빈손으로 집을 나왔다. 부모님은 내 방의 짐까지 정리해서 현관 앞에 놓아두셨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그 후 8년. 나는 혼자 살았다.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야근하고 또 야근해서 작은 원룸을 사고 또 조금씩 올라갔다.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 오빠 결혼이 파탄 났다고 했다. 예비 신부가 도망갔다고. 아버지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강남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그래서 이사 도와달라고. 그리고 보상으로 호화 크루즈 여행을 함께 하자고.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그들은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용서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준비했다.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가지고. 크루즈 티켓은 오빠가 보내줬다. 1등석 가족 전용 스위트룸. 나는 배에 올랐다.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오빠의 새 여자친구가 나를 반겼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그때 우리가 너무했지? 미안해.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이제 다 잘됐어. 다시 가족이야 라고 했다. 오빠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오랜만이다. 동생지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이네요. 배는 출항했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3박 4일 코스. 고급 레스토랑, 수영장, 카지노, 스파. 모든 게 완벽했다. 첫날 밤,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민서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다시 시작이야. 하지만 내가 시작하는 거야? 둘째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오빠의 방으로 갔다. 오빠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나를 봤다. 왜? 나는 미소 지었다. 오빠, 그때 내가 가족을 망쳤다고 했지? 오빠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급해서.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8년 전 아버지 회사의 부도 관련 자료들. 내가 어렵게 입수한 것들. 그리고 내가 직접 조사한 오빠가 그때 예비 신부 쪽에 돈을 주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증거들.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읽어봐. 천천히. 그리고 나는 방을 나왔다. 그날 오후, 배 안 레스토랑에서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다. 민서야, 준혁이가 그러는데 내가 이상한 서류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유학 가려고 돈을 썼다고 하셨죠? 증거 있으세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저는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셨는데 이제 새집이사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강남 쉰평 아파트, 분양가 25억이라던데.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 밤, 나는 부모님 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민서야, 제발 그때는 우리가 미친 짓을 했어. 나는 어머니 앞에 앉았다. 엄마, 저를 버릴 때도 이렇게 울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제 돈이 좀 있어요. 8년 동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빚더미에 앉는 걸 막아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봤다. 희망이 생긴 눈빛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희망을 줘야 무너질 때 더 아프니까. 셋째 날 아침, 배는 제주 근해에 닻을 내렸다. 가족은 함께 상륙해서 관광을 했다. 표면적으로는 화목했다. 어머니는 내 팔을 꼭 잡았고 아버지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오빠는 계속 핸드폰만 봤다. 아마 내가 준 서류 때문에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준비한 게 얼마나 깊은지.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다시 배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선상 파티가 있었다. 고급 와인, 라이브 재즈,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풍경. 나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8년 전에는 꿈도 못 깰 브랜드였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민서야, 너 많이 변했구나. 나는 대답했다. 네, 많이 변했어요. 파티 중간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원래는 선장이 인사말을 하던 자리였다. 하지만 내가 돈을 좀 썼다. 선장도 스태프도 내 편이 됐다. 나는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이 배에 탄 한 가족의 막내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부모님과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계속했다. 8년 전 제 가족은 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했을 때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오빠 결혼을 지키려고 했죠. 저는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어머니가 앞으로 나오려 했지만 아버지가 팔을 잡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새집 이사 도와달라고. 호화 크루즈 타고 가족 여행하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나는 와인 잔을 들었다. 이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배. 사람들은 어색하게 잔을 들었다. 내 가족은 움직이지 못했다. 파티가 끝난 후 오빠가 나를 붙잡았다. 민서야, 너 미쳤어. 여기서 왜 그런 짓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그때 나를 버릴 때도 이렇게 말했어? 민서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오빠는 이를 갈았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공평하게 하려는 거야? 그날 밤, 나는 부모님 방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내가 서류를 들고 갔다. 새 아파트 분양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내가 최근에 한 행동들 그 아파트 분양권을 내가 매입한 증거.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봤다. 이게 무슨... 나는 말했다. 그 아파트, 제가 샀어요. 분양권 전매로. 여러분 이름으로 계약했지만 실제 돈은 제가 냈어요. 이제 그 집은 제 거예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민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엄마, 저를 버릴 때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민서야, 어떻게 그럴 수 없어? 라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민서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요. 저는 용서 안 해요. 그냥 공평하게 할 뿐이에요. 나는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 진짜 그 집을 뺏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뺏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저를 버린 대가를 치르는 거야? 오빠가 주먹을 쥐었다. 너 이게 복수냐? 나는 웃었다. 아니, 오빠.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그날 밤, 나는 혼자 갑판에 나갔다. 바다가 검었다. 별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마지막 날 아침, 배는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족은 아무도 아침 식사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마셨다. 스태프들이 수근거렸다. 어제 파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나는 상관없었다. 점심 무렵 선장이 나를 불렀다. 김민서 씨, 가족분들이 하선을 거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두세요. 부산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내릴 거예요. 부산항에 도착했다. 나는 먼저 내렸다. 가족은 한참 뒤에 나왔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비틀거렸다. 오빠는 나를 노려봤다. 나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가 다가왔다. 민서야, 제발 그 집 돌려줘.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대답했다. 오빠, 그때 나한테 집 돌려달라고 했어? 아니지. 나를 내쫓았지?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항구 한복판에서. 민서야. 엄마 잘못했어. 제발.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그때 나한테 무릎 꿇었어요. 아니죠. 문 닫았죠? 나는 택시를 탔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그날 저녁, 나는 새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들의 새 집이었던 곳 가구는 아직 없었다. 빈 집이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강남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나는 받았다. 민서야, 우리 지금 갈 데가 없어. 나는 대답했다. 그럼 8년 전의 나처럼 살아봐. 오빠가 소리 질렀다. 너 진짜 인간도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빠, 나를 인간 취급 안 한 건 여러분이었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모든 게 내 것이었다. 그런데 가슴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나? 복수는 달콤해야 했다. 그런데 왜 이리 쓰지? 나는 소파에 앉아 울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서 있었다. 혼자. 민서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떻게 여길 아셨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그때 내 짐에서 나온 거야? 우리가 버리려다가 그냥 가지고 있었어. 봉투 안에는 내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가족 사진. 내가 웃고 있는 사진들. 어머니가 울었다. 민서야, 우리가 너무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사진을 봤다. 그때 나는 행복했다.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복수했는데 왜 내가 더 아픈 걸까? 나는 어머니를 집에 들였다. 처음으로.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속 울었다. 나는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다. 엄마, 이제 가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우리 진짜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더 미안해져.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성공이요? 저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버린 채로. 어머니가 사진을 하나 꺼냈다.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있었다. 너 아빠가 이 사진 늘 가지고 다녔어. 지갑에.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거짓말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나는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여러분 안 볼 거예요. 이 집도 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민서야, 우리한테 집은 필요 없어. 그냥 너만 있으면 돼. 그 말 한마디에 8년 동안 쌓아온 벽이 흔들렸다. 나는 손을 뺐다. 늦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후에 일어났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민서야, 엄마는 매일 내 생각했어. 정말이야.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그날 밤 나는 사진들을 봤다. 하나하나 웃고 있는 나, 웃고 있는 가족. 그 행복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음성 메시지가 왔다. 민서야,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복수하는 거 이해해. 그런데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자. 아빠 몸이 안 좋아. 나는 메시지를 지웠다. 그런데 가슴이 너무 아팠다. 복수는 끝났어야 했다. 그런데 왜 내가 더 괴로운 걸까? 나는 창밖을 봤다. 강남의 불빛이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런데 왜 이리 추운 걸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끝인가? 아니, 아직 아니야. 나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끝을 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변호사 통해 들었다. 심장 문제였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병실 앞에 섰다. 오빠가 문을 열고 나왔다. 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 너 여기 왜 왔어?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 보러. 오빠가 막으려 했지만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반쪽이 됐다. 나를 보자 눈물이 났다. 민서야. 나는 침대 곁에 앉았다.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잡지 않았다. 민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그때 너를... 나는 말을 끊었다.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가 울었다. 너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준혁이 결혼도 깨졌고 회사도 다시 어려워지고 다 내가 없어서 그래? 나는 차갑게 말했다. 저 때문에 망쳤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쟤 없이 망했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너를 버려서 망한 거야? 인과응보고.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나는 일어났다.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 집 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놀라서 나를 봤다. 민서야, 정말이니? 나는 대답하지 않고 나왔다. 복도에서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 진짜 집 돌려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오빠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뭐든 말해. 나는 말했다. 다시는 나 안 찾아. 영원히. 오빠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병원을 나왔다. 햇살이 따가웠다. 가슴이 여전히 아팠다. 복수를 포기한 걸까? 아니면 진짜 용서한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분양권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했다. 돈은 내가 손해봤다. 수억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운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였다. 민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사진들을 다시 봤다. 그리고 하나씩 찢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했다. 한 달 후,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다. 혼자 제주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머물렀다. 매일 아침 바다를 봤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끔 가족 생각이 났다. 그들이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을까? 아버지 건강은 나아졌을까? 어머니는 아직 울고 있을까? 오빠는 또 누군가를 만나 행복하려 할까? 나는 더 이상 알지 못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어느 날 펜션 주인이 말했다. 저기 서울에서 온 손님 있는데 김민서 씨 찾던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나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오빠였다. 민서야, 아버지 퇴원하셨어. 집도 다시 우리 거 됐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메시지를 읽고 지웠다. 그리고 핸드폰을 껐다. 바람이 불었다. 짠내가 났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났어.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용서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냥 살아가는 거였다. 나는 일어났다.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파도가 내 발을 적셨다. 8년 전, 내가 빈손으로 집을 나왔을 때도 이렇게 바다를 봤던가. 그때는 절망이었다. 지금은 그냥 삶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가족은 이사 도움을 부탁했다. 나는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나도 새 삶으로 이사했다.